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먹고 살기에도 빠듯해 노후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슬프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데요. 다가오는 우리의 노후가 더 두려운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사실이 더 암울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버는 수입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껏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내 돈을 잘 지키려면 가장 먼저 내 노후를 자식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했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노후의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같이 살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이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상이 가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시나요? 자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많이 온 거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도 해주었는데 돈을 다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다지 놀랍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에는 노인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 노후에 다 쓰고도 여유가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일부나 대부분을 털어서 자식을 돕는 일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앞서 말한 사례처럼 자식이 부모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감사해하기는커녕 더 뜯어갈 것 없다고 원망하거나 나이든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나 말합니다.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거나 노후에 집 한 채 딸랑 있는데 그것마저 팔아서 도와주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 보기가 안쓰러워 다 퍼주었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길어진 만큼 자식들도 내 노후를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 도와주는 길입니다. 돈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해놓아야 합니다. 쓸 거 다 쓰고 저축하겠다고 하면 적은 액수라도 저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얼마를 모으겠다고 딱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생각하셔서 한 달 생활비를 잘 계획하시고 아낄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아껴서 많이 모아가야 합니다. 노후에도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노인을 69.4세라 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2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한 달에 약 200~30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에 나는 어떤 형태로든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돈을 지키기 위해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편히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특히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접근해서 쉽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평생 어렵게 벌어도 내 노후를 책임지기에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큰 돈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 많은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이나 가끔 여행 다니실 정도의 여윳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 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기초 노령연금액 상향 등 다양한 면에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저축액을 늘려가신다면 다가올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준비되어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은 오늘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면 에이 그런 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냐. 다 아는 얘기라고 치부하기 쉬운데요.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멋쩍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뤄두었던 담배도 끊도록 노력하고 술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두 가지가 기본인 상태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도 추가해보세요. 막상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굳게 마음먹고 시작해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헬스장에 등록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어려운 운동보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는 습관도 매우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외출 후 날씨만 좋다면 30분 정도는 걸어보세요.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완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은퇴를 하고 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나 우울감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약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아진 시간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라 심심함을 토로하거나 고독감 또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한두 가지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를 즐기셔도 좋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다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제 친구 어머님께서는 은퇴 전 커피 만드시는 것을 취미로 배우시더니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시고 카페에 취업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취미를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그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만끽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즐기지 못하면 딱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가 싫어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자꾸 맞추다 보면 결국에 힘들어지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미 생활을 즐기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만날 이유도 사라지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나의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컨텐츠를 올려보는 것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까운 체육시설이나 복지관에 가시거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더라도 많은 할 일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뭐라도 해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쉽다거나 후회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자.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것은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자 의무에만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억누르지 말고 살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부터 배우고 인생을 잘 살려면 참고 사는 게 낫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하거나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제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생각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갈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참고 넘어갔던 적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하거나 참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는 법이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타인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쓸 에너지도 부족할 지경인데 왜 남에게까지 훈수까지 둬가며 내 에너지를 뺏기냐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분명 도움을 주는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쓰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은퇴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후의 삶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번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비에 지나치게 지원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특히나 자녀와 나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시기라면,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시기라면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한 달 저축액이 너무 작게 느껴져 늘어나는 재미도 없고 저축해봐야 뭐하지라며 번 돈의 대부분을 다 쓰고 저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누구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6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가두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만을 생각하면 해결되는 일은 없고 계속해서 우울감만 몰고 올 뿐입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나온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면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귀찮더라도 자주 움직여 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다고 생각하기보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몇 가지쯤 만들어 두시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노후의 시간들은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노후에는 뭐 하지? 노후가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공통의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후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행운을 쫓기 위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